자, 저번 시간으로서 이제 미분 끝났고요. 적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적분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은 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번만. 아, 왜? 아니, 근데 내가 공지를 안 할게요. 어때요? 나쁘지 않죠? 성적 공지를 안 할게. 그냥 여러분들 실력 체크용으로 진짜 볼게요. 진짜 순수하게 나의 실력을 체크, 내가 걷어가지도 않을 거야. 답만 알려주고 해설하고 마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본인 실력 체크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해봐. 근데 얘들아, 언젠가는 마주해야 돼. 나의 그 무기력감을 한 번쯤은 마주하긴 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시험 한번 보자. 뭐 공지도 안 할 거고 내가 걷어가지도 않을 거고 너네 성적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본인 체크 한번 하세요. 알겠죠? 체크해야 된다. 진짜로. 가끔 한 번씩 해야 돼. 내 시간 보고 안 남으면 안 보고 남으면 보고. 자, 부정적분. 자, 잠깐만. 그리고 지금 나의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수업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있고요, 클리닉 있어요. 이거 미리 말하지만 그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혹시나 이제 안 좋게 듣지는 마. 진짜로 아니야. 진짜 특정 인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안 좋게 듣지 마세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수업 여러분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집중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뭐 수업 방해도 안 하고 잘 듣고 있어요. 잠 좀 자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특정 인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잠 좀 자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아주 좋고요. 이거 굿. 이거 not bad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not bad라고 하냐면은, 이게 다 해오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다 해오는데, 물론 이게 어려워서 뭐 못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 인정을 해. 근데 그럴 때 하라고 내가 그 기본 문제 같은 거를 마련을 해놨잖아.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기본 문제라도 최소한 이제 해오는 모습 정도는 여러분 좀 보여주세요. 알겠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어려우면 기본 문제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너무 쉬워서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혹시나 뭐 웬만하면 안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럼 그냥 어려운 문제만 푸세요. 많이 안 풀어도 된다고. 알겠지? 그러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내가 정상 참작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제발 늦지 좀 마, 얘들아. 왜 이렇게 늦어? 늦지 마, 진짜. 아니, 그리고 늦으면,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오늘 자기가 못 온다. 그래서 다음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오는 거 내가 인정해. 오케이. 괜찮아. 그러니까 다음에 와. 늦으면 내가 그러고 다음에 오라고 할 거야. 몇 명 있죠? 다음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 늦지 마.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두 명 안 오잖아. 그럼 남들도 하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어. 진짜로. 진짜 그렇다니까? 남들이, 이게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와도 누구 안 오고 이러면 하기 싫다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니까 꼭 와. 늦지 마. 진짜 늦지 마.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봐드렸는데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늦지 마. 늦으면 미리 얘기를 해. 그러고 나랑 얘기해서 다음에 또 오면 돼. 그냥 다음에 와서 공부하면 되잖아. 알겠지? 늦지 마. 진짜로 특정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늦지 마. 알겠지? 자, 부정적분 보겠습니다. 적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지금 배울 부정적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오늘 할 거는 정적분을 배우기 위한 기본 스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부정적분의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요렇게 함수, 요렇게 보통은 많이 써요. F에다가 대문자를 많이 써. 요 놈을 미분을 딱 하는 거야. 미분을. 여러분, 미분 배우셨다, 그쵸? 미분을 빵!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fx라는 애가 나왔다고 치자, 이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마치 어떤 것처럼 생각할 수 있냐면, 라지 f를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나왔습니다. 이쪽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미분이라고 하고요. 매우 단순합니다. 개념 자체는. 반대 방향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두 함수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미분하는 건 미분이고요. 미분을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에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부정적분은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를 미분을 빵 한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나왔냐면 어머 이게 나왔네. 그럼 여러분 저 라지 fx 예측 한번 해보실 수 있겠나?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도 머리를 한번 짱구로 한번 굴려보니까 이 자식이 뭐 이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아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예측의 과정이 뭐냐면 부정적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예측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뭐 공식들이라든지 적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미분의 역방향입니다. 미분의 역방향이 적분, 그 중에서도 부정적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실 거는 여기는 이제 f'x는 라지 f'x는 스몰 fx 이렇게 되겠고, 이때 우리는 이 라지 fx라는 함수를 애초에 뭐라 그럴 거냐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써드릴게요. 얘를 얘의 지우야 이거 가져가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함수 이름 자체가 부정적분이에요. 그냥 함수 이름 자체가 부정적분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휙 이상한 기호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fx dx. 자, 이 용어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는 이제 뭐라고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 그리고 얘는 뭐라고 읽냐면 눈에 보이시다시피 그냥 dx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인테그랄 fx dx라고 읽어요. 진짜야. 인테그랄 fx dx라고 읽는 거야. 인테그랄 fx dx. 그럼 얘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 이게 뭐같이 생겼어 이거. S거든? 얘가 이제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sum. sum 아니고 얘는 뭐냐면 합, 더하기라는 뜻이거든?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음에 정적분 할 때 배우겠지만 애초에 이 적분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 사실 이게 넓이랑 관련이 있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잘게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이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그 인도 이런 사람들이 막 이거 썸이라고 얘기를 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름을 요걸로 바꾼 거예요. 인테그랄.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테그랄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S처럼 길게 쭉 늘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거고. dx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얘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x에 대한 적분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x에 대한 적분.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단 말이야. 누가 이렇게 썼어요. 인테그랄 t x 제곱 dx 이렇게 쓴 거야, 누가. 이거랑 잘 보세요. t x 제곱 d t. 자, 얘네 둘은 완전 다른 거야. 오케이? 얘는 뭐냐면 x라는 변수에 대한 적분인 거고요. 얘는 뭐냐면 t라는 변수에 대한 적분인 거야. 서로 식은 똑같지만 변수가 다른 겁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 그래서 변수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적분을 해야 하는 변수인가를 알려주는 게 여기 있는 dx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 웬만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이제 부정적분 또는 뭐 원시함수라고도 얘기하긴 해요. 원시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저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지. 그니까 얘는 이제 적분을 한 거니까 이 역방향의 계산을 한 거니까 요게 나올 텐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숫자를 하나 붙일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요 예시를 들 때 뭐라 그랬냐면 f'x가 2x일 때 fx는 x제곱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잡는 거지. fx를 이렇게 잡든 fx를 내가 이렇게 잡든 다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내가 fx를 x제곱으로 잡든 x제곱 더하기 1로 잡든 x제곱 더하기 3으로 잡든 x제곱 더하기 아무 상수나 가지고 와서 잡더라도 걔는 무조건 미분하면 얘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분을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등장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상수가 하나 등장해요. 뭔지 모르는 상수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엇인지 모르는 상수가 하나 반드시 등장합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적분 상수라 그럽니다. 인테그럴 컨스턴트라 그래요. 적분 상수.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필연적으로 상수가 튀어나와요. 반드시 부정적분의 경우 적분을 하면 반드시 상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상수는 미분하면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 상수라고 한다.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ex라는 함수에 부정적분을 구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적분법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자면 여기서 fx는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뭔지 모를 상수 하나. 저 뭔지 모를 상수 하나를 구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로 보통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적분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야. 미분을 반대로. 자, 그래서 여기 함수의 부정적분은 오직 하나인가? 보시다시피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어떤 상수든 갖다 붙이면 전부 다 부정적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예제 요거 여러분 연습 한 번씩만 해보시죠. 요거 딱 보고 예측해봐. 방식을 알려줄 거야. 좀 이따가 예측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 텐데, 제가 1번을 뭐 이상하게 썼습니다. 인테그랄 써놓고 아무것도 안 쓰고 dx 이렇게 썼거든? 근데 이렇게도 씁니다. 인테그랄 1dx는 1을 생략해버리고 이렇게도 써요. 그쵸?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이렇게도 씁니다. 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혹시나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1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 적분을 하면 아마 요게 되겠죠.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2x제곱 더하기 c, 이거 같은 경우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부정적분의 기본 개념입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과 미분이 정확하게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지겠는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자, 여기 첫 번째 f'x가
스몰 fx일 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인테그랄 fx dx의 값이 라지 fx에다가 플러스 c가 됩니다. 라지 fx 플러스 c. 자, 이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뭐부터 했지? 적분부터. 얘를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저거 처음 봤죠? 제가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다고 해봐.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얘의 이제 미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요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y 프라임은 2x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고요. 제가 그 식 하나하나 다 보여줄게. 저걸 왜 쓰는지도 내가 알려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새로운 이제 f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를 fx라고 정의를 하긴 해야겠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바로 저렇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봐야 된다. 이거 미적분에서 또 많이 나와요. d y d x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무슨 표현이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뜻 자체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dy d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분자에 있는 게 미분 대상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어떤 변수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치 분수처럼 쓰면 돼요. 마치 분수처럼. 마치 분수처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y라는 애를 x로 미분해라 라는 뜻입니다. y를 x로 미분해라. 자, 이 표현의 장점은 첫 번째 뭐가 있겠냐면 굳이 이렇게 fx라는 걸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첫 번째 있어요. 그냥 y 가지고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딱 알파벳으로 쓱 끝 깔끔하게. 그럼 이제 얘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무슨 이제 장점이 있냐? 얘는요 미분인 건 알겠는데 어떤 변수에 대한 미분인지를 몰라. 그치? 그냥 y 프레 어디에 대고 미분하는 거야? 이걸 모른다고. 저 식에는. 하지만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겠냐면 y를 미분한다. 무엇을 미분하는지도 알고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말인 거야. 여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얘가 이제 그냥 거대한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얘가 이제 거대한 y인 거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dx 얘는 그대로 두고요. 얘가 뭘로 바뀌냐? 요렇게 바뀌겠지. 왜냐면 인테그랄 fx dx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라지 fx 더하기 c. 얘를 이제 미분을 하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거냐? 잘 봐.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될 거냐면은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은 미분되면서 0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이 요겁니다. 이 경우는. 자,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적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상수항이 없습니다.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상수항이 없어요. 그치? 일단 그냥 봤을 때 상수항 없다. 적분하고 미분하면 상수항 없어. 물론 상수항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적분 상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적분 상수가. 근데 내가 이걸 반대로 해볼게. 순서만 딱 반대로 바꿔볼게. 봐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로
미분을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미분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볼게잉.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f 프라임 x dx 요게 나오거든. 그치? 미분했으니까. 얘는 뭐겠어? fx에다가 적분상수가 이번엔 붙어 있겠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하고 끝내는 거니까 적분상수가 이때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순서가 바뀌면 적분상수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적분하고 미분하면 상수가 안 붙어요. 왜냐면 미분을 함으로써 상수가 없어지니까. 대신에 반대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런 거 이제 실수 안 하셔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적분과 미분을 누구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심화 개념 해봐라. 하지마. 해봐라. 하지마. 해봐라. 해볼게요. 이게 왜 심화 개념이냐면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적분 가능한 함수를 얘기할 때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거든. 원래 연속 아니어도 적분이 되긴 해요. 그 대학 과정에서는. 근데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했을 때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없어도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없어도 적분은 가능해. 적분이 가능해. 근데 봐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fx가 미분이 안 되더라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얘가 미분이 안 되더라도 계산이 가능해요. 왜냐면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거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게 미분이 안 되잖아? 그럼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얘를 이걸로 딱 잡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수도 있거든? 이걸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건 안 된다고. 왜냐면 미분이 애초에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주요하게 쓰이는 문제가 좀 옛날이긴 한데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는 미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 짓을 못한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상황도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예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제는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뭐 바로 쓸 수 있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예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근데 예제 3번만 이것만 한번 잠깐만 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뒤에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인테그랄 fx dx가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기 미분을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결국 여기 안에 있는 fx인 거잖아. 근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잘 보니까 이미 적분이 되어 있는 식을 미분했더니 요 안에 있는 저 알맹이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양변을 그냥 미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얘를 미분을 해주고 오른쪽도 똑같이 미분을 해주시면 왼쪽 식이 뭐가 나올 거냐면 fx가 나오겠고요. 왼쪽 식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거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요 알맹이가 나온다잉.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상수 없어요. 미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부정적분 형태가 나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사실 그 개념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따가 문제도 풀어보시면은 확실히 좀 더 이해가 잘 되긴 할 겁니다. 여기 앞부분은 사실상 거의 계산 문제들이라. 자, 그럼 이제 부정적분을 어떻게 구할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인테그랄 k dx 상수를 적분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나? kx 플러스 c. 이거는 그냥 여러분 역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k가 나오는가? 요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적분 k의 적분값은 kx 더하기 c입니다. 왜냐? 얘를 미분하면 k가 나오니까. 항상 역방향으로 생각하면 돼. 적분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로 n이 양의 정수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항식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다항식일 때. 그럼 이거 정수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미적분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적분 가시면 열심히 배울 겁니다. 얘가 이제 정수일 때, 예를 들어 x제곱, x세제곱, x4제곱, 5제곱, 6제곱 요런 애들일 때 이 값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뭐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오른쪽 미분하면 왼쪽 나와요. 당연한 거야 사실상. 오른쪽을 미분하면 왼쪽이 나오기 때문에 저 x의 n승의 부정적분은 저렇게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예제 한번 보시면 인테그랄 x 6제곱 dx 얘는 뭐가 될 거냐면 7분의 1 x 7승 dx 이렇게 되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부정적분은. 여기는 진짜 어렵지 않아. 그냥 미분의 역과정. 미분은 반대로 한다. 요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밑에 x의 2020승, x의 2020, 2020 dx는 201분의 1 x의 201 dx겠죠 그냥? 뭐 dx, 나 이거 dx 왜 썼냐 여기? 플러스 c를 써야 되는데 요렇게. 이거는 빼먹으면 안 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적분상수 언제나 빼먹으면 안 된다잉. 이게 다예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의 성질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좀 얘기하는 상식적인 계산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인테그랄 kfx 맞죠? kfx dx. 근데 사실 여기서는 좀 상식적인 계산이 잘 안 통하긴 하죠. 이 자체가 좀 처음 보는 거라 애초에. 얘는 k를 밖으로 빼고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인테그랄 3x제곱 dx 얘를 계산할 때 이거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자, 미분에서 3x제곱이 나오는 게 뭐가 있겠냐? 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를 이제 상수항 빼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x제곱 dx.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우리 방금 했잖아, 그치? 방금 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곱하기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그냥 x 세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상수항이 딱 곱해져 있으면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언제든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언제 붙이든 적분을 하기 전에 붙이든 적분하고 나서 곱해주든 전혀 상관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미분이랑 똑같아요 그냥.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고. 자, 나머지 두 개는 한 방에 묶어서 써볼게요. fx 풀마 gx
얘네를 적분하면 얘네들은 각각을 적분해서 더하고 빼기 한 거랑 똑같습니다. 풀만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뺄 수 있겠다. 이게 왜 성립하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적분이라는 게 합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뭔지 모르겠죠.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리미트 시그마라고 정의가 돼 있어. 이게 적분이야, 사실. 원래 애초에 적분 정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원초적으로 시그마라는 거야, 시그마. 근데 여러분,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상수배 돼 있는 건 그냥 빼도 되고요. 덧셈 뺄셈 돼 있는 건 따로 찢어도 된다고 배웠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근본적으로 시그마의 계산과 같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그냥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시그마에서 요거 알고 계시죠? 시그마 AN, BN이 시그마 AN, 시그마 BN이랑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도 마찬가지로 밑에 써져 있을 거예요. 적분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fx gx 얘랑 인테그랄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이 둘은 서로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큰일 나요. 알겠지? 절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유가 얘가 사실 시그마에서 온 애라 그런 거야. 그냥 시그마에서 온 애라 그런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얘가 근본적으로 시그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그 합의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더하기 빼기와 상수배는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고요. 곱셈 또는 나눗셈은 절대로 한 방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매우 슬픈 일이 딱 벌어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빼기 1, x 빼기 2 이거를 계산을 하고 싶거든? 근데 예를 들어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미분 그냥 곱의 미분법 쓰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적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도 이 녀석을 열심히 전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전개를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얘네를 떼놓고 적분을 하셔야 돼. 이러고 어떻게 적분하냐면은 자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배웠냐면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다항함수에 대해서 그냥 이거 따로 적분해서 갖다 붙여놓으면 결론이 된다 라는 게 이거 둘로 인해서 나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얘는 x제곱 적분해서 써주시고 마이너스 3x 적분해서 써주시고 이 적분해서 쓰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다항함수 적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 다항함수의 적분은 그냥 항별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항마다 하나 적분을 해가지고 쭉 갖다 붙여놓고 마지막에 이거 딱 붙이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5번 문제도 한번 제가 다시 연습 한번 해볼게요. 5번 문제. 자, 제가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미분에서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겁니다. 시그마와. 그래서 5번 인테그랄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3 dx 얘는 뭐가 될 거냐면 그냥
각각 하나씩 그냥 항대로 따로따로 적분하시면 되겠다. 얘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c 언제나 놓치면 안 돼잉. 조심하시고. 그래서 밑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예제 6번에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놀랍게도 끝입니다.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부정적분은 진짜 뭐 없어. 정적분은 많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오케이,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곱셈의 경우는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전개하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인테그랄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x 빼기 7x 빼기 4 dx 이렇게 전개해놓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3분의 맞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제곱 빼기 4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끔찍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꾼다잉.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인테그랄 안에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얘를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dx.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x 빼기 1 dx가 되고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거 분수 형태 적분할 줄 모르시니까 항상 분수가 나오잖아. 그럼 그냥 묶으면 될 겁니다.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그냥 부정적분의 기본 계산 방식이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연습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1번 문제. 응? 그건 너무 기본 연습 문제잖아. 얘들아, 혹시나 해서 9페이지에 1번이다? 9페이지에 1번이야? 바로 그 계산 문제 그 1번 아니고. 네. 갔다 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사실 그 두 개의 계산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fx, gx에다가 이거 둘 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미분하는 경우, 요게 이제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 상태로 냅두고 미분하는 방법도 뭐 있기는 해요. 두 번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hx dx가 fx gx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h'을 구하라. h'. 그럼 일단 hx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hx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양변을 미분을 하겠습니다. 양변 똑같이 미분해 주시면 왼쪽은 요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뭐가 나오냐? 미분하고 안 하고 더하기 미분 안 하고 하고 요게 나옵니다. 그쵸? 썩 안 좋아 보이긴 하죠, 이 방법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살짝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할게요.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2x 곱하기 2x제곱 2x 마이너스 7. 뭐 이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되고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 결과물이 6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h'0은 요거 미분해서 0 넣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이겠네,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적분 계산에 익숙해지시는 거,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냐면 정적분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산이 빨라야 돼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처음 하면은 조금 오래 걸리거든? 이게 헷갈려서. 그래서 이거를 익숙하게 계산하시는 걸 연습을 좀 지금은 하시길 바랄게요. 시험 보겠다, 오늘. 빨리. 자, 3번 문제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문제 좀 많이 풀 거긴 하거든? 사실 처음 배우는 거기도 하니까, 적분이라는 걸. 물론 배우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처음 배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가 좀 적긴 하겠죠, 아무래도. 제가 문제 많이 풀면. 그치? 대신에, 오케이, 그럼 오늘은 제가 숙제를 아무래도 적을 거거든. 애초에 문제 수가 별로 안 많아. 너 되게 좋아하네? 쌤도 제가 조금 많이는 안 내드릴게요. 알겠죠? 쌤 많이 안 내드릴 테니까 대신에 하나 약속할 건 뭐냐면 그 오답 꼭 해보세요, 이번엔. 알겠지? 쌤도 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내줄 테니까 저번에 틀렸던 문제들 최대한 좀 많이 한번 고쳐보세요. 우리 기간 많이 있잖아, 그치? 기간 많이 있으니까 고쳐보시고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 뭐 카톡으로도 괜찮으니까 사진 찍어 보내면 제가 풀어드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좀 오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조건에서 f0은 마이너스 2고요. 나조건에서 f-x는 fx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fx의 대칭축이 y축이라는 거겠다, 그치? 그러면은 함수 fx가 부담스러워. 그렇게 보지 마, 은솔아. 부담스러워.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대칭축이 y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끝이긴 해요, 이렇게 하면. 연습하는 거야, 연습. 그러면 f'x는 뭐가 될 거냐? 2ax 이렇게 되겠고, 다조건을 이용해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f'x는 자, 요거 여러분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연습,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제 다조건식 따라서 쭉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A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x를 결국 찾아내게 된 거고요. 자, 맨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거든? 그럼 얘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얘가 감소하는 구간은 이거 맞나 봐봐. 이거 맞겠나? 감소하는 구간. 저번 시간에 했죠. 저저번이야? 저저저번이야? 함수의 증가 감소는 무엇으로 따지시느냐? 미분계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따집니다. 그쵸? 그거 이용해서 우리 그래프 그린 거야, 계속.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감소할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 라지 F의 프라임 X는 얘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시면 되겠다. 즉 한마디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찾으시면 끝나겠죠. 그러면은 요거겠네. 이해됐죠? 뭔 소린지? 그냥 계산 연습이고요. 이 미분, 적분 사이의 관계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는 거야. 적분하고 그걸 미분하면 원함수가 나온다잉.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문제도 별로 안 많아요.